거 어디 있냐? 제목은 참깨를 털면서 뭔가 보거나 깨달았겠지. 나시는요, 배를 매며 뭔가를 보거나 깨달았겠죠. 뒤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먼저 볼게요. 문학은 생각이나 정서와 같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우, 좋아.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합니다. 위에다가 쓸까요? 형상화합니다. 어떻게? 언어로. 따라서 문학작품을 형상화할 때에는 글로 형상화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추상적 관념을 유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앞에 나와 있는 가나시는 주제 자체는 추상적 관념일 겁니다. 사과의 달콤함 이런 건 아닐 거라고. 가와나 모두 인물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뭐야? 가에서 하는 행위가 뭔가? 나에서 하는 행위가 뭔가? 주제의식을 전달합니다. 가에서는 할머니와 화자가 참깨를 터는 행위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나에서는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 사랑의 본질과 속성을 드러내려 합니다. 각각의 작가가 나타내려고자 하는 말 되게 어렵게 해놨네. 추상적 관념은 뭐였을까요? 주제 뭘까요? 주제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주세요. 이런 거겠지. 앞으로 넘어올게요. 엄청 쉬운 시예요. 간만에 필기할 게 거의 없는 시입니다. 올라와서. 산끈을 내린 밭 귀퉁이에서 산그늘이 내리다 시간. 저녁이란 얘기죠. 밭 귀퉁이에서 공간.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아, 이게 시적 하자의 행위. 그리고 옆에다가 무엇을 깨달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 들어갈 말 찾는 거죠.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할머니 어때요? 느긋하시죠? 여유가 넘치죠?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나는이 아니라 어머 젊은 나는이야. 할머니하고 반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통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누가 옳은 방식으로 살고 있을까? 할머니가 옳은 방식으로 살고 있겠지. 할머니 80 동안 잘못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그냥. 이렇게. 젊은 나는 한 번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할머니는 슬슬 느긋하고 여유 있지만 나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조급하지. 초조합니다. 참깨 하나 터는 작은 행위 자체에서도 인물의 행동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 흔히 맛보기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에는 희한하게 있는 것 같아. 세상사와 참깨를 털어내는 일은 서로 좀 달라. 세상사, 도시에서의 어렵기, 흔히 맛보기 어려운 쾌감. 참깨를 털어내는 일, 농촌에서 하는 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볼게요.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갱이. 한 번을 내리쳐도 무수한 알갱이. 아주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무수한 흰 알갱이. 큰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어. 쏴 음성상징어 사용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도시에서 10년을 가깝게 살아본 나로서는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일지라. 신나는 일, 내용 뭐예요? 작은 노력, 큰 결심.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아 신나.
몇 다발이고 연이어서 털어낸다. 참깨 털어내는 일 자체는 얘한테 즐거운 일. 계속하고 있어. 사람도 아무 곳에서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가정. 참깨처럼 쏴쏴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혹은 얼마든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여기에도 쏴쏴 이야기 있죠. 음성상승어.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요 생각은 누구 생각? 현대 도시인들의 생각이죠. 뭐라고 하면 될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현대인들.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라 할머니의 가엾어 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었다. 저 손자 새끼만 아니면 이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큰 따옴표가 있으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할머니 땡땡 큰 따옴표 여기에만 체크해서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요 정도. 결국에 여기에서의 꾸중, 할머니의 꾸중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겠구나. 반성 혹은 반성의 계기가 됩니다. 시에 주제 쓸 것도 없어요. 주제는 벌써 위에 쓰여져 있기는 해요. 살아가면서부터 살아갈 때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조금이라고 많은 걸 얻으려고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거를 할머니와 참깨를 거는 체험을 통해서 할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전달해주고 있다. 밑에 거 나시 보러 갈게요.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지. 난 오늘부터 쟤를 사랑하기로 하겠어. 라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사랑이 시작되나? 아니에요. 사랑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한눈에 반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봐. 이렇게. 그게 얼마나 가냐 안 가느냐의 차이인 거지. 이렇게. 몇 년 전에 봤었던 건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남녀 사이에 썸 타다가 홀랑 깰 때 거의 꽤 상위권에 문자 보내는데 맞춤법 틀릴 때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맞춰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홀랑 깨지. 평생 그대의 반려자가 되고 싶소. 이런 데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것들. 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라는 말을 반복해주고 있죠?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등 뒤로 털썩. 의성어죠. 밧줄이 날아와서 나는 이 시의 시적 화자고요. 밧줄이 날아와서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가 배를 맵니다. 밧줄이라는 것은 그와 나 사이의 인연 혹은 그와 나 사이의 관계 이런 식의 말이 되겠네요. 뛰어가서 밧줄을 잡아다가 배를 맵니다. 배를 맨다, 사랑을 하다. 혹은 사랑이 시작되다. 근데 어떻게 짜증나 귀찮게가 아니라 뛰어가 신나서 뛰어가는 거죠. 사랑이 시작될 땐 언제나 반가운 거니까. 여러분들도 연애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해보셨겠지? 제일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터질 것 같은 데는 언제야? 고백하기 직전이야. 같이 손잡고 뽀뽀하고 그때 아니야. 최고로 가슴 터질 것 같은 거는 내가 고백할 거. 그 순간. 쟤 오늘 나한테 고백할 것 같은데? 그 순간이지. 그때가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나도 연애해봤는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됩니다. 조용히 시작됩니다. 무엇이? 사랑이.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숑숑숑숑 빠른 게 아니라 은밀하게 혹은 은근하게 이런 거겠지. 배는 멀리서부터 닿습니다. 배를 맺는 게 사랑하는 거, 배를 매는 게 사랑하는 거니까 배 그 자체는 뭐겠어요? 나의 그렇지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대상이겠지.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서 우연히 별 그럴 일 없이 있으면서 별 그럴 일도 없으면 넋놓고 앉아있다가 일단은 넋놓고 앉아있다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배가 들어와 어머 던져가 아니라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이 배를 매는 것이다. 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랑은 내 맘대로 시작되는 거야. 사랑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죠. 호젓한 부둣가. 부둣가는 공간이겠고요. 이 부둣가가 뭐예요?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지. 호젓해요. 호젓하다라는 거는 뭐야? 아주 조용하고 쓸쓸한 거지. 뭐 호젓하다라는 이 감정 자체는 언제 생긴 거야? 사랑이 시작되기 전에 호젓한 부둣가에 있는 거겠죠. 약간 좀 쓸쓸한 기분도 있어요. 사랑 시작 전에는 약간 쓸쓸했지. 하지만 배를 받아배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어머, 이렇게 잔잔한 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배가 하나 떠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이 찰랑찰랑 쌓여 있는 거지. 바닷물 위에 구름도 비춰져 있고 해도 비춰주고 있고 똑딱똑딱똑딱 시간도 흘러가고 있고 그것과 함께 떠 있는 배. 이 배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있어요?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있지. 그러면 구름, 빛, 시간 얘네들이 뭐예요? 그냥 한 세트인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뭐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의 주변 혹은 주변 환경 그런 것하고도 관계를 맺는 거지. 배를 매면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억압적인 걸 수도 있어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다. 배를 매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메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등등등과도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그 사람만 보고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부모님, 그 사람의 형제 혹은 그 사람의 친구들,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괜찮아. 나는 그런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오? 배멀미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사랑을 하다 보니까 두근두근 설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하니 왠지 떨려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종일 하루 종일 사랑을 하고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이 온종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빛을 뭐 애정이에요,
행복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썩 나쁜 이야기인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잠깐 돌아와서 우리 화살표 하나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나시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때? 가만히 있었는데 밧줄이 와서 배를 메고 천천히 닫고 밧줄을 받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는 이렇게 흘러가면서 뭐에 대해서 밧줄을 받는 과정,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겠지. 이 시의 주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랑과 사랑의 의미, 사랑의 본질, 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사랑의 본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거기 인류가 멸종할 때까지 그 답을 찾지는 못할 거예요. 사람 개수만큼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2분 드려봅니다. 시작! 가와 나의 공통점 뭘로 할까? 가 할까? 참깨 터는 거? 참깨 털면서 공간 이동하지 않죠?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 체험이죠? 의인법 딱히 없고요. 음성상징어 어떻게 쏴악 생동감 있게 제시해주는 부분이 있지. 대조되는 삶의 자세를 지닌 인물들 있죠? 이제 나 봅시다. 나 공간 이동 딱히 하지 않아요. 계속 부둣가니까. 가상의 상황 그렇다 쳐? 뭐 밧줄이 오면 매는 겁니다. 뭐 사실은 그런 꼭 가상은 아니지만 하지만 어쨌든 자기 반성은 또 아니지. 의인법 사용하는 부분 없고요. 음성 상징어 있나? 털썩 있어 털썩.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오케이. 답은 4번. 대조되는 삶의 자세를 지닌 사람들 있는 거 아니죠? 탈락.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슬금슬금 뭐 확인을 중요 부분이 뭐 문제에 나왔었던 부분들이니까 그냥 색깔이라도 칠하고 가자는 거지. 어디에 있을까? 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할머니하고 나하고 서로 대조가 됩니다. 라는 것도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 나에서는 그러네 여기 털썩 이 부분 하나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1번은 딱히 손댈 거 없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 2번 물어봅시다. 세상사에서 흔히 맛보기 어려운 쾌감이 있다. 힘주어가면서 참깨를 내리치고 있다. 정년에서 적은 노력으로 큰 성취를 얻었을 때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이렇게. 직장인들 제일 열받을 때가 그때라고 하더라고. 내가 쇠 빠지게 해놨더니 상사가 체갈 때. 이렇게. 걔는 참깨를 그냥 엄청 세게 털고 있겠지. 상사 너무.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된다. 나를 꾸중하고 있는 거죠.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서두르지 마라. 순리를 따라야 한다. 2번 괜찮아. 아무 소리 없이 등 뒤로 날아온 밧줄을 잡아다 맵니다. 사랑은 시작해요. 어떻게? 예상하지 못했기에 갑자기 시작됩니다. 배가 들어오는 밧줄을 던져받아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매게 됩니다.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지. 답은 5번이겠는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집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과의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상대방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은 무의미하면 이거 완전 스토커지. 답은 5번. 3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나 굳이 젊은이라는 말을 썼어. 할머니의 너그러운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아니요. 삶에 대해서 깨달은 할머니와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멋지게 틀리게 만들었을까? 연이어서 한 번에 털어내고 싶어요. 화자의 성급한 태도가 변했다? 아니요. 혼날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용히 사랑은 시작됩니다. 새로운 만남은 두려움과 기대감? 두려움은 아니죠. 호젓한 사랑이 시작되기 전이죠.
우연히 시작된 사랑을 필연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자세. 이렇게 호젓이 부둣가에 앉아있을 때 난 사랑하면 분명히 잘할 수 있어. 낙관적인 건 아니죠. 5번이겠는데 온종일 울렁거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사랑의 감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답은 5번. 잠시만요.